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학 특강 사주 심리와 우주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함께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내용은 투자 설명해 가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1월 26일자 오후 2시 18분에 어떤 불자분이 전화 왔지요. 60대 초반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를 보고 아주 좋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지 않겠느냐 설명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요즘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좀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 오주를 딱 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오주를 보면 오후 2시 18분에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나오거든요. 자, 봅니다. 개묘, 개미년이 이제 아직까지, 을충년, 아직까지 12월 달이죠, 섭달. 그날이 기축일입니다, 기축일. 기축일, 신미일, 을미일. 여러분도 가만히 사주를, 이 오주를 살펴보면 글자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딱 눈에 들지요. 기토, 축토, 축토, 미토, 미토. 전부 다 뭐가 생겼습니까? 토가 전부 다 비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 축, 미미, 기토. 근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뭐냐면 사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비견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비견에 비해서 도는 뭐냐? 도는 저 연간에 조그마한 기퉁이 하나 있다. 그, 재, 비견이 많으면 재성을 극한다. 그렇죠? 극합니다. 그래서 돈은 바짝 말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현재 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거의 바닥에 날 정도로 매우 힘든다. 축도 속에 개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도 속에 이 지장간 속에 자 개신기가 있단 말은 돈을 매우 갈구를 합니다. 없는 돈 갈구를 하는데 뭔가를 모르게 신금이 있으니까 식신이잖아요.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면 여기 있는 신금도 지금 떴잖아. 식신이 떴잖아요. 노력이 무슨 노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안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일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다 요새 말하는 그 다단계입니다. 유통 다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매일 그냥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한다고 맨날 교육하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들을 투자하는 방법을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세뇌시키는 과정, 세뇌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뭐 세뇌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나름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잖아요. 교육 자체가 반복 학습이거든.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일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이 된다 가 조금 들었으니까 약간 들었대. 그 자세히 모르겠대. 자세히 몰라서 지금 사업장에 가면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대충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뭐 보면은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돼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 월지에는 이거는 힘은 더 세잖아요. 일지하고 다 치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글와글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동료들이 동료들이 연구를 해요. 뭐 한다 무슨 연구를 해요 지금 이 식신이 연구잖아요 연구. 자, 요 보세요. 식신은 연구지요. 무슨 연구합니까? 돈 버는 연구, 돈 만드는 연구예요. 돈 만드는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버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물건 팔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겁니다. 현재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섯 명이 조원을 모으면 여섯 명의 조원들이 전부 다 120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큰 돈 아니죠. 120만 원이니까. 120만 120만 원 놓고 여섯 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여섯 명이 되잖아요. 여섯 개. 이제 여섯 명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 돼. 그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섯 명씩 만들어 갖고 가는 거인데 6명, 6명, 6명 계속 있으면 처음에 내가 이제 이분이 여섯 명을 모았으면 그 여섯 명들이 또 여섯 명씩 이렇게 내가 여섯 명이 될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누가? 현재 맨 처음 하신 분이. 맨 처음 여섯 명 모은 분이 여섯 명이 될 때마다 100만 원씩 가져가는 구조라. 자, 120을 투자해 놔놓고 120만 원 돈을 내놔놓고 자기는 여섯 명 만들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여섯 명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이 100만 원 가져가고 위에 있는 이 사람도 얼마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죠. 그 퍼센트를 갈라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람만 계속해서 모으면은 계속해서 돈이 나가니까 계산상으로는 돈이 눈덩이처럼 벌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6명마다 6명이 얼마씩 내요? 120만 원씩 내는데 그러면 돈이 뭐 한 7, 800 되잖아요. 그 중에서 100만 원 자기 먼저 가져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은 2번, 3번, 4번 내는 사람은 가져갈 수 없지. 왜냐면 자기들이 6명을 만들어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엔 적은 것지만 6명마다 터질 때마다 돈이 되니까 굉장히 이건 뭐 빠르면은 뭐 며칠 만에 자기 돈 뭐 100만 원 해서 20만 원밖에 그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20만 원밖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0 주고 먼저 100만 원 가져가 20만 원만 투자해 놔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할 때마다 자기 퍼센트 따라 가지고 자기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 예, 정확한 계산은 제가 설명 안 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돈이 된다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뭐 보험회사들은 리크루팅이라고 그래요. 리크루팅. 사람 모으는 걸 리크루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거의 가당한 일입니까? 근데 얼핏 보면 거의 돈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하선이 구축이 안 돼요. 처음에 한 것만큼 구축이 안 되고 계속 어떻게 계속 늘어나게 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조직 그거는 돈 놓고 돈 먹는 거거든요. 뭐 생산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돈을 투자해서 사람 모아 가지고 쉽게 사람만 모으면 한다는 게 결국은 누가 마지막에 힘들까요? 맨 마지막 막차 탄 사람들은 돈 한 개도 못 받아요. 앞에 한 사람도 위에 있는 처음 이 구상한 머리 기가 찬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좀 벌을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은 설명을 뭐하고 할 때마다 자기들 돈이 들어가잖아요. 120만 원 그중에서 120 곱하기 6명 하면 한 사람분만 100만 원 내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이게. 근데 그게 나중에 제대로 돌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터지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을 해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 충미충. 충미충 무슨 말입니까? 충민은 이 일이 된다 안 된다는 걸 뭘 따집니까? 일지하고 시지의 상황이 충되면 안 돼요. 충되면 여기 충이 되면 최소한도 300 이상. 손해를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300에서 잘못하면 300의 600, 900 뭐 더블 3,000 이런 식으로 나중에 손해 볼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또 미가 두 개 중복이 미미가 뭐 복음이 됐잖아요. 안 좋은 현상. 미와 이렇게 해도 충미충하고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축과 묘는 축인묘에서 이거는 묘로 볼 때는 축이 편재, 묘에서 볼 때 축은 상문살이 되잖아요. 안 좋지요. 그리고 을목은 피토를 극하는 편간이 되잖아요. 분간의 편간인 것은 나쁜 조짐이라기 때문에 나쁜 조짐. 이것이 연지에도 편간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연지에서부터
분간까지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성을 갖고 있잖아요. 또 편간이 월에도 있잖아요. 이분은 굉장히 편간이 지금 3개나 돼 있거든요.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역량이 이렇게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벽인이 과다하면 재성이 예 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져 있으면 현재 이 사람이 돈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귀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될까요?" 했을 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이거는 스님이 상담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우리 그 상담사가 상담한 내용을 스님이 발췌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공부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런 인적 사항들은 예 공개할 수가 없고요. "전화 내 남자의 지인이 찾아와 좋은 소액 투자가 있는데 가보자. 6명을 만들어 개를 하는 것 같은 조직이다. 120만 원 넣고 6명 조직이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100만 원씩 가져가는 구조다." 매번 100만 원 가져가는 거는 그 조직을 한 사람이 가져가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위선들은 퍼센트 따라 가지고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부 조직이 6 명이 될 때마다 보너스를 받는 거죠. 보너스를 받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돈 회수도 못하고 일하다 보면 많은 이분도 자기가 6명 5명을 만들었는데 막 설명회 만들었는데 한 명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그 한 명이 뭐예요? 한 명이 자기 딸을 지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돈을 갖다 240만 원 넣었다는 거야. 240만 원 넣고 100만 원 받아온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 생각지가 240만 원 다 가져야 맞는 건데 예. 240만 원 주고 100만 원 가져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6명 만들려고 그 생각을 하다가 6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자기 나중에 2 개, 3 개를 막 하고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할 만한 사업입니까? 이건 하나마나 마지막에 다 쓰러집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워낙 경기가 힘들고 벌이가 힘드니까 자꾸만 이런 유혹을 넘어가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 기상천외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또 보는 사람이 또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하느냐 하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이 물상을 볼 때에는 너무 자기가 비견이 많잖아요. 비견이 많으니까 뭔가 자기가 활동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만들어야 되는데 돈 많은 방법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람들의 머릿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이 상담사가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마 10중 8 구도 갔을 겁니다. 왜? 이게 너무 유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뜨거 할 때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지 말라고 스님했을 때 스님 원망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결국은 다 파산되고 결국은 절에도 못 나오고 종교를 바꿔서 이제 기독교로 갔습니다. 기독교로 가면 뭐 이 일이 해결되나요? 어 그런 식으로 어 '내 일이 해 봐도 열심히 해 봐도 안 되더라.' 이래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발도 안 받더라. 이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기도발이 받을 리가 있나요?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는데. 이런 걸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도둑심법입니다. 한마디로 도둑심법.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분이 도둑심법을 게 아니고 이분을 만드는 그 전체의 기획을 한 그런 사람들이 도둑심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한다 하니까 따라간 거죠. 돈이 된다 하니까 따라간 거죠. 근데 예 너무 또 궁박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자기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뭘 끼칠 수 있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럽니다.
한번 요즘 같은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사주를 잠깐 보겠습니다. 봤더니 을미가 딱 보이죠, 을미. 을미가 뭡니까? 편제를 깔았잖아요. 편제를 깔으신 분들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많지요. 거기다가 무토가 있잖아요. 여기도 정제, 요거는 편제. 예. 그리고 어, 급제가 어디 또 있습니까? 월제 있잖아요. 급제가 있잖아요. 예, 급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견성이 있고 급제가 있으니까 급제성하고 40점이 됩니다. 밑에 보면 참고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나 여러분들 이 사주와 요즘 현대의 그 심리를 좀 결합한 애니어그램, 성격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사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스님이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자 여러분들이 한번 요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사람의 성격의 생각에는 세 가지 큰 틀이 있어요. 감정을 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감정에 능한 사람, 감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 의지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자, 비견하고 급제, 정제, 비견 잘 들어보세요. 비견과 급제와 정제는 의지작용, 자신의 의지작용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비견도 자기 보존을 위한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이죠. 원래 생존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견급제는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영리를 확보하는데 정제는 그런 도구입니다. 도구. 어떻게 정제는 일을 성취하잖아요. 예, 비견급제가 이루어지려면 정제가 반드시 되는데 그것이 정확한 삶, 정확한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견급제 정제는 의지의 형에 의지형으로 사람의 성격 의지형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런 걸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보면 퍼센트가 비견력에 10점짜리가 있고 여기가 또 비견이 있잖아요. 여기에 점 30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여기가 급제가 30점이고 비교 10점이 있으니까 정제가 10점이 있어요. 맞죠? 자, 비견 10점, 급제 30점에 정제도 아까 무슨 성이라서요? 의지형이라 했잖아요. 그럼 10점 더하면 50점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50점,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 중에 가장 많은 성격이 차지하는 게 의지형입니다. 물론 다 한 가지만 되는 게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의지형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의지형을 쓴다. 두 번째는 뭐냐면 30점이 나오는 게 정인. 자, 정인이 사고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생각을 많이? 정보를 많이 알아야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정보를 많이 얻으려 하거든. 정관도 내가 충실하게 일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그래서 또 편제는 자기 나름대로 온 편제는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막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인과 정관과 편제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뭐예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인, 정관, 편제는 정보 수집을 매우 많이 한다. 분주하게 다닌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점수가 봤더니 정의는 점수가 10점짜리가 해가 있죠. 해. 정의는 해입니까? 해가 10점짜리가 하나 있고 정관은 아예 없습니다. 정관이 있으려면 경금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은 정관 없습니다. 편제는 깔고 앉았죠. 20점짜리 있죠. 그래서 이게 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번다. 이 사람 돈이 있잖아요.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정보를 얻고
돈을 번다, 돈을 벌었다,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3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80점이죠. 그것이 이 사람이 1번 쓰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영역 확보, 자기 보존, 이런 영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두 번째 쓰는 것이 사고형이죠. 의지형, 사고형. 세 가지가 있으니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신학기 때 오주 상담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조금 기본적인 우리 생각에서 사주에 오주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 많이,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오주를 봤잖아요. 오주 비견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비견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냐, 이분은 뭐냐면 현재 비견은, 급제는 9개 성격 중에서 9개는 들어가는데, 비견은 모든 우리 그 십성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견은 별도로 우선 형이라고 전하기 안 했습니다만, 토가 이렇게 많으면, 비견이 이렇게 많으면 급제로 봅니다. 뭐로 본다? 비견이 이렇게 많으면 급제로 본다. 뭐 자기 영역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람이 그완 사주고 전화를 하는 시점에 이 영역은 도대체 점수로 치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자기 의지형이 강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사주도 그렇다는, 닮아 있지요. 내용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오주와 사주는 병행한다. 병행 이론이 있습니다. 오주와 상. 내가 태어난 사주 연장선상이 오주다. 그래서 현재 오주상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벌려고 엄청나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돈이 부족해서 벌려가 있는데 그 결과는 좋지가 않다. 왜? 비균이 많으면은 돈이 없어요, 원래가. 그럼 원래가 공급쟁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투자하나 돈은 사라지고 없다. 돈은 누가 먹었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상층에 있는 거 다 가져가요. 기획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가 버려요. 나중에 밑에 사람들은 돈 하나도 없이 꼬스레기 지탈 듣기. 지 돈 내가 지가 자기가 돈 내놓고 가서 이 사람도 240만 내놓고 240만 내놓고 100만 원 가지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번에 6명이 안 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언제 받았겠어요. 꿈은 내 말고 다른 사람도 6명 만들어 주겠지? 자기도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몇 차례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의아미가 되고, 나중에는 거지부지해지면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 자기 돈이 계속 무리하게 자꾸 6명 만들어 하다 보면 자꾸 무리하게 돈을 쓰게 된다고요. 계속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돈은 나오지 않고 투자는 되던데. 자기 또 그렇지만 자기 밑에 사람도 똑같은 현상인 거라. 돈 먹는 사람 누가 먹는다? 위에 회사만 돈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회사는 자 조금 있다가 한 6개월쯤 되고 문 닫고 다른 데로 가버리죠. 도망가 버리죠. 그랬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또 나가가 또 이런 이상한 것도 만들어가 또 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특히 아무 물건도 개입도 안 되고 돈 내고 가져가는 이건 위험천만입니다. 가장 폐해가 심한 것이 이런 금융 다단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면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막 처음에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돈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그걸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만들었던 사주 심리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 유형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와 우리 그 사주 심리와 그 결합을 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번 봅니다. 자, 지금부터 번호를 기억하시죠. 개혁가가 정제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정제가 1번. 2번이 조력가, 식신이 조력가라고 합니다. 3번 성취자가 상관, 4번 예술가가 편인. 자, 여기서 번호가 2번, 3번, 4번을 엮어서 까지게 감정형이에요. 감정형입니다. 감정형이죠.
2, 3, 4. 오늘은 뭐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를 차근차근만 할 테니까 2번, 3번, 4번이 뭐라고? 감정형이다. 다시 한번 요 메모줘. 식신 2번입니다. 오늘 공부 요금에서 식신 2번, 상간 3번, 예술가적인 편인 4번.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2, 3, 4가 감정형이다. 그렇게 한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6번, 7번 있는데 5번은 정인, 사색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거. 정관, 총선관은 조직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면서 조직에서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정관, 총선가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낙천가인데 이거는 뭐냐면 고통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받기 싫어가지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뭘 갖고 와요? 막 정보를 막 가져와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낙천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편재입니다.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편재.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뭐라고? 사고형. 생각만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지식을 막 추구하는 사람 정인. 조직에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막 모든 정보를 막 주다 모으는 사람이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돌아다니면 돌아갈 때마다 막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자기 정보를 쓰는 사람을 편재라고 해요. 정보로 보는 거죠. 정보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사색가다. 5, 6, 7. 그러면 이제 8번에서 8번. 8번은 뭐냐면 의지형. 생존 욕구 강해. 그 비견급제가 생존 욕구가 강하다 그랬죠. 특히 급제가 굉장히 지도자급인데 통제당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남한테 통제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확보를 하는. 이 의지형 8번, 9번, 1번 아까 1번, 8번, 9번, 1번은 8, 9, 1은 8번, 9번, 1번은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급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뭐냐면 자기 영역을 밀리지 않고 조직에 딱 들어가면 조직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이 있으면 잘 봉합해서 조정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평관이라고 해요. 평관이 힘만 쓰고 총칼만 드는 게 아니고 평관이 조정하는 역할도 잘한다. 왜? 잘 충성하고 평관인 사람들이 뭘 잘해요? 어, 나중에 안 되면 막 칼 들고 나오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순응을 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래서 8번, 9번하고 처음으로 돌아 1번. 1번이 정제라 그랬죠. 정제. 1번 정제가 바로 개혁가라고 했잖아요. 하자에 대한 두려움. 그 때문에 절대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 정확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 정제, 의지형. 정제는 의지형입니다.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자고. 자, 2번, 3번, 4번 아까 지게 말하는 감정형이라고 해서 감정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2번 조력가는 식신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것. 식신이고 온유하고 예의 범절이 반하고 처세술이 능하고 관대하고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남을 위한 배려가 있다. 왜?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감정적인 사람이다. 감정. 다음에 세 번째 성취자는 상관은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목표 지향을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관은 굉장히 감정형이고 총명하고 영리하고 다재다능을 합니다. 왜? 목표 지향을 해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자라고 그랬어요. 성취자. 그 감정형 네 번째는 편인인데 이것은 뭐냐면 특수 분야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인 기질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편인은 무엇을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편인은 문장력이나 추상력이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대신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창의지만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지 못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무슨 형이다? 감정형이다. 앞에 말하는 정제는 의지형이다. 생존의 보장이죠. 그 다음에 사색가인 정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색가 맞아면 사고형은 전부 다 정보를 갖다 취득하는 겁니다. 정보는 수용이잖아요. 지식, 경험 이런 걸 막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수용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색가가 된다. 정의는 사고형이다. 지혜, 그 사고형이니까 지혜가 많죠. 모성 본능, 포용력 막 받아들이거든. 모든 걸 갖다 다 받아들인다. 충성가는 정관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도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공평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역시 그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법 관련된 정보, 뭐든지 준칙 관련된 정보 이런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급할 때 그 정보, 그 법전이잖아. 규칙이나 이걸 갖다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충성가인 정가는 어마어마한 정보량 조직 내에 있는 이 모든 규칙과 이런 모든 관계성 이런 것을 다 내가 가져와서 정보를 갖고 있다. 유사시에 써먹으려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도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관대하고 희생정신이 있고 배려가 한다. 또 7번 낙천가가 사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낙천가는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하게 싫은 겁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그래서 오히려 열정적으로 막 활동을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일을 합니다. 열정적인 일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다니면서 온 데서 돌아다니면서 뭘 받아요? 자기 경험하면서 모든 사고를 갖다가 생각을 정보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활동성이 있고 명랑하고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열정적 탐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 6, 7은 사고형이다. 다시 지도자는 아까 지게 의지형이라고 했죠. 의지형. 지도자는 급제는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막 지배합니다. 지도자, 정치가들. 정치가들 지배 안 나가고 난리잖아요. 뭐 지금 난립니다. 전부 다 보면. 어찌 보면 정치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정치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한결같이. 왜? 내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급제, 의지. 그리고 조종자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팽을 안 당하려고. 그래서 초질간 헌신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을 가지고 모든 걸 수용을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평화적인 걸 요구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안 되면 뒤집어 버리죠. 그런 성격이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뭐 판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평화롭게 법적으로 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될 때 마지막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게 막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뒤집어지 버리잖아요. 자, 사고형 다시 정제 봤죠? 정제는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형을 나눠봤을 때 앞으로 두고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활달해서 사람들 상담을 잘 할 때까지 계속 해봅니다. 그 감정형에 약간 2, 3, 4로 했고 사고형에는 5, 6, 7 이런 걸 이제 외워놓으세요. 뭐 정제 뭐 이런 식으로 감정형에
이번에 우리가 제가 식신, 자, 복습합니다. 식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 식신 다음에는, 예, 상관,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식신 상관하고 편인이죠, 편인. 예, 편인. 여기 감정형입니다. 감정형은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불교 공부 좀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면 탐심, 애착심,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형입니다. 탐심과 애착심이, 물론 탐심과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쪽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감정형이다. 그래서 여기 편인이네, 편인.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고형. 사고형의 5번은 아까 저게 뭐라고 그랬어요? 5번은 정인. 사고형이 뭐 사고형 정보를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 사고형 정보. 자, 정인 다음에 뭐예요? 정인 다음에는 중간에 낀 정관이에요, 정관. 정보가 조직 내에서 정보를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조직 내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관.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가져온다. 편제라고 했죠, 편제. 실론 편제. 이 속성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 편제가 더 나오네. 자, 이 사고형은 불교의 우리 심리로 보면 뭐예요? 불교 심리냐, 우리가 다음 학기에 오전에는 오주 공부하고 오후에는 불교 심리 할 거거든요. 불교 심리 할 때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사고형은 우리 불교로 보면 뭐라고요? 자, 아까 말한 예, 감정형에 보면 불교 요 밑에 좀 쓸까요? 이렇게 쉽게 좀 써볼까요? 불교해 보면은 뭐로 쓸까? 예, 애정, 애정, 탐욕이죠, 탐욕. 예, 애정, 탐욕에 대한 거죠. 사고형은 뭔가? 사고형은 애정과 탐욕을 해봤더니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좀 썩냄을 잘하는 사람들. 음, 그걸 보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 신경증, 신, 신경증, 즉, 사람들. 신경이 막 나가더라. 그래서 뭐냐,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형이라는 거예요. 의지형은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내가, 어, 이, 썩냄이라고 하는 것은, 썩냄이 사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지형이 썩냄이에요. 내가 내 영역 확보. 썩냄이 의지형은, 영역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 오면, 영역 확보하기 위해 동물도 어떻게 합니까? 조, 조화를 합니까? 밀어냅니까? 영역 확보를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밀어내는 게 반발이요. 반발하는 거. 확 밀어낸다고. 그 남자들 사람들 보고 사람들끼리 오면 경계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정은 경계심을 가지고 밀어낸다. 사람들 오면 경계심을 갖고 경계를 많이 해요. 경계를 많이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속성. 밀어낸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냐? 의지형이다. 사고형은 그게 아니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이 많은 사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안을 항상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음,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의지형은 성냄, 신경증적이고 영역 확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한다 하면은 사고형 미래불안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뭘 갖다가 가져온다고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미래를 위해서는 정보가 정보. 정보를 가져야 돼, 정보. 그래서 굉장히 정보를 굉장하게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사고형 사람들입니다. 정보. 그러면 1번 감정형, 애정, 탐욕 이거는 뭔가 하면 뭘 잘해야 돼?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감정형은. 정보는 이 사고형은 뭐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가 곧 돈이다. 정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의지형은 영역 확보예요. 신경 많이 내고 신경 성내고 확 들어오면 확 밀어 못 들어오게 막 이래 막는단 말이야. 경계를하고 영역 확보하고 이 공간을 지배하 공간 지배. 공간 지배. 음. 그래서 공간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 봤더니 제일 처음에 8번이 우리가 말하는 8번이 뭐예요? 8번. 8번이 급제잖아. 급제. 급제. 9번이 아까 말한 대로 공간 확보를 하면서도 안에 조직에 들어갔죠.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에 잘 활용을 하며 있는 사람들이 편관이에요. 조직 생활 엄청 잘해. 조직 생활 편관. 자,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1번이 아까 뭐 정제죠. 정제. 이 조직을 잘 하고 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절대절명에 뭐가 필요해?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공부를 요걸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몇 번 들어보시고 해놨는데 앞으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오늘은 이제 개요만 설명했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언제 하느냐 하면 오늘 맛보기 보여주고 우리 신학기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생각 그러면 아까 우리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오주상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나타나는 이 비견급제가 많이 떴잖아요. 영역 확보를 위한 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를 설치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비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견이 하나도 없잖아요. 비견은 급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급제. 특히 비견이 많으면 급제에 들어갑니다. 비견이 왜 사람 특성이 안 좋냐면 이 식신 안에도 다 비견이 있어. 비견적인 주체성이 없어요. 비견은 주체성이 있거든. 비견 이꼬르 주체성이 있거든. 그 주체성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특히나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급제성들. 대단히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이 많다. 그런 사람 구체적인 누구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른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상대를 어,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대통령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모든 그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형, 애정, 탐욕,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뭐가 식신, 상간, 편인이고 연관 좀 되죠. 편인이 왜 들어갔냐 그러면 편인은 예술적인 감각이 강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강하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형이다. 사고형은 감정형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 왜 생각을 많이 하냐?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보가 필요해. 그래서 정보를 얻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필요한데 가장 1번이 정인이
사고 중에서 1번 이것이 가장 많다. 병인, 정관, 편제. 순서로 보면은 이것이 편제, 정관, 정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2, 3, 4죠.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번호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해놓고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리 보면 애니그램의 장점, 단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왜 이 사주와 비교를 해놔야 되냐면 이것을 동시에 해놔놓으면 다음에 이제 불교하고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거 탐진치네. 진치. 탐. 감정이 탐이고 이게 진이 자리예요. 치. 탐진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요소에서도 다음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서로가 요즘은 이웃 학문까지 많이 연결돼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주체성이기 때문에 모든 십성이 다 들어가 있다. 요거 정리가 오늘 되는 겁니다. 십성에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총 9개, 9개의 십성을 한국은 애니그램, 애니그램이죠, 애니그램.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에 대입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 9개거든. 그래서 감정형, 무슨 형? 감정형, 사고형, 의정 세 개 되어 있단 말이죠. 요 내용들 앞으로 이제 내용을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우리 수치로 봤을 때는 간단한데 내용들은 조금 이제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우리 5주 공부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불교 공부할 때도 이런 한국 애니그램과 관계되는 이런 공부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사를 하면서 고급 상담사를 하자 보면 사람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심리를 하고 나면 대응책이 많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느냐 하면은 개운을 시켜, 개운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 성격적인 장단점을 잘 스스로가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쪽으로 계속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엄청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어떤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적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고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면서 굉장한 인격적으로도 높아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맛보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등록도 하시고요.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연구하고 한 내용들을 아낌없이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신 분은 나오지요. 10년 전에 2001년도 2001년도 나온 건데 2010년도에 우리 그 명리하고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표를 갖다가 물론 뭐 다른 책에 있는 걸 제가 가져와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니까 좀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강의가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자, 다음 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